네, 신희 원장님 방금 보셨잖아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면 몰라도 이제는 좀 실익이 없다.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초기에는 막았으면은 괜찮았을 것이다. 뭐, 이 전문의로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 말을 평가하십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감염병의 방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입국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중국이나 뭐 일본 크루즈 같은 경우는 입국 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제 후베이성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방역에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역 이외의 부분에는 문제가 여럿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국자를 막아버리면 정치, 경제, 외교적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방역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방역 당국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득실을 따져서 감당할 만하면 할 수 있는 조치인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검역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 홍콩, 마카오 같은 경우는 오염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검역법에 의해서 강화된 검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국 제한이나 검역 같은 경우는 거르는 거예요. 외부에서 위험 요인을 거르는 거. 네. 신종 감염병의 초기에는 1명, 2명이 들어오는 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1번, 2번 단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보기엔 코로나19는 전 세계 팬데믹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독감 돈다고 입국 제한 조치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퍼졌을 때는 지금이야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 조치라는 나라들을 열심히 세우고 있지만 나중에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이제 제가 보기엔 곧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국 제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닥쳐 있는 이 감염병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좀 더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우리 정부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까지 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최근 중국에 들어가려다 격리당하는 한국인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拍好照片，韩国人来了。 저는 이제 전자장치 같은 걸 부착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문을 나오지는 말고 문만 열어놔라. 그럼 자기네들이 바로 오겠다. 네, 지금 뭐 14일에서 지금 더하기로 해갖고 5일 더 얘기 나온 데도 있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9일이라고 지금 또 통보받은 게 있거든요. 네, 어제도 난징 공항에서 호텔로 격리가 되질 않나 이 아파트 주민들이요, 우리 교민 집 현관에 딱지를 붙이고 이 CCTV까지 달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베트남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네. 우리 여객기가 이 급속하게 이제 이 회항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인철바 아시아나 여객기가 베트남에서 긴급 회항을 했습니다. 착륙이 불허됐다고 하고요. 40분 만에 회항을 했는데 이 내용도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호선 교수님. 네네. 네, 한국인이 다른 나라 입국이 금지가 되고 지금도 뭐 속보 나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거리두기로 이어지고 이 거리두기가 경우에 따라서 이게 혐오로까지 갈까 이게 살짝 걱정은 되는데요. 일단은 자국민 보호에 여러 국가들이 지금 나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일종의 전염병이나 감기처럼 확산되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정황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개국 이래 아마 이런 정도로 입국을 거부당한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한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난징 얘기하셨습니다만 난징 말고도요. 청도도 마찬가지고 북경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출발해서 중국에 도착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호텔하고 병원에 격리를 해서 따로 14일 동안 관리를 했다가 그다음에 재검사를 거쳐서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중국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먼저 우한이라는 도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그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재발에 대한 염려도 또 가지고 있고 이런 고통에 대한 경험이 사실 이 사람들이 움츠리게끔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부에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요새 많아지더라라는 말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거리두기를 넘어서서 마치 혐오처럼 가져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부적합한 또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완화가 되고 한국에서의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면 괜찮아지리라고 봅니다만 이건 장기적으로는 외교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도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베트남 앞서서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베트남이 오늘부터 한국이 무비자 입국을 중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어요. 결국에는 아시아나 항공기까지 긴급 회항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분노할 일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그 나라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의료적인 시설이 돼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사스, 메르스 거치면서 나름대로 방역 체계가 돼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베트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공포감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입국 거부나 그다음에 입국 시 14일 동안 격리한 나라가 70개국이나 됩니다. 자, 이미 현실화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조치를 하면 다른 나라가 뭔가 조치를 한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강기화 외교장한테. 이 국가 간의 이동을 줄이고 있는 것이 감염법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 외교보다 방역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방역보다 지금 외교가 중요하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더군다나 초기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럼 초기 왜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한테 사과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대통령한테 사과 한마디 들어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이 병 이거 막지 못합니다. 이 현실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사과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권에 가지는 불만 또 청와대에 가지는 불만 이런 것들이 더 커지지 않느냐. 더군다나 마스크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력 이것 자체에 더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국내 상황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광화문 모습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시각에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수백 명의 이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는데 이 명절날에나 볼 수 있는 광화문 모습 같아요. 차량들도 거의 없고 집회가 없는 광화문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집회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이제 완연한 봄 날씨인데 네. 광화문을 이렇게 나오신 나들이 객들도 한 분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차들도 굉장히 한산하게 대중교통 차량들만 잘 보이고 있고요. 집회가 몇 년 만에 이렇게 주말 집회가 사라졌는지도 참 궁금한데 네. 네,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 해외에서나 지금의 광화문 광장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이 문제입니다. 네. 내일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일 집회 예정대로 한답니까? 내일은 아마 예배 형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교회들 예배도 안 하기로 했. 아니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일부는 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는 예배를 지금 여기서 내일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광훈 목사 구속 돼 있는데 그 교인들이 지금 여기서 따로 예배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